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오늘 세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평화통일학교를 개설하기 전에 따라서 아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세계 한반도 평화회의가 사단법인으로서 인가를 받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요한 정상적인 이런 활동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아쉬움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뭔가 이제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여기 이제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세계 한반도 평화회의 임원분들을 모시고 이제 좋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한 자리에 모였는데, 먼저 일단 우리 임원분들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계 한반도 평화회 공동의장 윤정용 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역시 총재 김영훈 총재님 자리하셨습니다. 사무총장 조원천 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 저희 사단법인 문화예술위원장 흑영수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세계한반도 평화회의의 회장 강인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세계 한반도 평화회의 사단법인에서 설립한 평화통일학교가 과연 무엇인지 이제 오늘은 그걸 알아보는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먼저 일단 우리 공동부장님이신 윤영용 부장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한반도 평화회의가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죠. 통일학교라고 하는 가칭 평화통일학교를 이제 준비하고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대격변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미국이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고, 아시아 패권 전체가 남중국서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흔들리고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가장 이제 주변 강대국들과 더불어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힐, 내년에 첨예하게 부딪힐 곳이 한반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에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정부 간 대화나 이런 부분들이 바람하고 달리 좀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새로운 변혁의 바람을 불어올 수 있는 것은 역시 민간에서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굉장히 중차대한 위기 속에, 원래 위기에는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게 기회라는, 새로운 기회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그만큼 다단하게 변한다면 한민족에게는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기회도 온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한반도 평화회의는 출범을 했고, 그 출범의 첫발로서 학교부터 말입니다. 학교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과거로부터 축적된 좋은 것들, 공을 배우고 과를 바꾸는 겁니다.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이걸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남북한이 그것을 같이 해야 되는 절호의 시기,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잘못됐는지를 반성해보고 잘 됐던 부분들을 살려서 남북 간의 민간 교류를 극대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계 한반도 평화회의에서 첫 번째 사업으로 교육, 학교 사업을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칭으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남북 간의 좋은 대학들이 연대시키고, 그들과 더불어서 남북한에서 교류 협력 사업에 관계하는 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북한법 모르고 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남북 교류 협력법, 남한 측의 법 모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환경적, 사업적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형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성들을 이어주는 네트워킹을 우리 학교가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는 절대로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분단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여러 분야에서 피나는 노력들을 해왔어요. 이 피나는 노력들이 어떠한 결실을 맺으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하고 아주 확고한 의지들이 필요합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그동안 실패하고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깨닫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남북한이 야 우리가 왜 실패했는데 그러면 새롭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체계화시키고 학문적으로도 연구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된다. 누가 알아야 된다? 그 일에 나서는 사람들이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작정 좋다고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한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의 협력 자리에서 그러한 네트워킹이 제대로 구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저희 세계 한반도 평화회의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래서 한반도 평화에 가장 합법적이면서도 가장 이상적인 민간 교류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의미의 첫 번째 사업이다. 그런 학교 사업은 적어도 지구 공동체에서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위상을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학교의 출범은 그러한 사업, 학교 사업의 교육 사업의 출범은 서로를 더 알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하며 서로를 더 가깝게 그래서 교류 협력 사업이 제대로 나가게 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그런 발자취의 첫걸음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같이 마련해주고 같이 하신 많은 분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남북한의 민족적 화해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장님의 좋으신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가지고 김영훈 총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남북교류 협력사 제도와 그 평화통일대학교 창설의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되면 고목에서 꽃이 피어나듯이 한반도에도 평화의 꽃이 피어나서 평화의 바람이 불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향후 남북 간 경제협력 및 평화적인 남북교류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북교류협력사 제도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 제도 창설입니다. 제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단법인 세계 한반도 평화회의가 무엇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지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세계 한반도 평화회의는 민법 제32조 및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강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한반도의 남과 북 대치 국면을 종식시키고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이룩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각층 및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평화 통일이 된 후에도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통일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즉 사단법인 세계한반도 평화회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을 드높이는 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단법인 세계한반도 평화회의가 제안드릴 첫 주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북교류 협력사 제도 창설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사는 정부가 인정한 단체에서 교육하여 배출되는 공인 자격증 소지자를 말합니다. 주요 업무는 남북 간의 경제 문화 교류에 따른 다양한 업무를 심사하고 도와주는 국가 공인 중개사와 같은 역할로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지난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함에 있어서 오로지 정부 체제를 통해서만 간헐적인 교류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7.4 남북공동성명, 8.3 이산가족 찾기, 남북올림픽 단일팀 출전 등 남북연락 사무소 개설 등 전적으로 정부 주도의 방식이었습니다. 민간 주도 차원의 교류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석대 방송이 유일무이했으나 이마저도 국가보안법 등의 제약으로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사 제도가 창설되게 되면 민간 차원에서 발생되는 북한과의 모든 경제 문화 교류에 대한 접촉 창구를 공식화하여 북한과의 상호 믿음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민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제안드릴 두 번째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통일대학교의 창설입니다. 평화통일대학교에서는 곧 다가올 본격적인 남북경제교류 시대를 맞이하여 성공적인 남북 간의 상호 경제 개발을 돕기 위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세계 기업 투자 및 대한민국 기업의 인력 파견 등이 이루어질 경우 폐쇄화를 고수해온 북한 사회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 전문적인 인재를 교육하는 통일대학교를 말합니다.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장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남북 간 정치적인 신뢰 및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단 70년의 세월을 지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교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금의 남북 상황입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일대학교를 통해 북한대학과 남한대학이 상호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젊은 세대의 교류를 유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자금이 하나하나가 보태어져서 평화롭고 자유로운 남북 간 교육 교류가 본격화된다면 오랫동안 분단된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역사는 새로운 투자처로 북한의 개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른 북한 개방을 통해 국내 및 해외 기업체의 우수 인력들이 진출하여 파견될 경우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대비가 시급한 분야가 바로 교육, 교류 분야입니다. 남북 평화 통일은 반만년 역사를 가진 한민족 역사의 과업이며 8천만 교회의 영혼이자 국가의 운명에 달린 문제입니다. 한반도 그 위에 그려질 초인류 경제 대국을 위해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의 하나된 영혼과 힘으로 우리 모두 응원합시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마 원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죠. 그렇죠.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게 불구하고 남북 평화 학교 축구식에 참여해 주신 세계 한반도 평화의 강영수 부장님 그리고 그다음에 내기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세계 한반도 평화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원찬입니다. 우리가 어느덧 분단 7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강사지 변에도 벌써 2번이나 변한 세월이고요. 그동안 숱한 남북 협의와 협상, 교류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지금의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전의 기운만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북 문제를 포기할 수도 없는 우리의 수건이자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제 세계 정세도 한반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 평화다라는 인식이 세계인의 뇌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는 아직 통일까지는 이르겠지만 머지않은 날 해빙을 맞을 것이고 그렇다면 남북 교류는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70년이 넘는 세월을 총칼을 겨누고 살아온 분단 상태에서 더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체제가 다른 상태로 준비 없이 남북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남북 교류는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세계 한반도 평화에 의해서 남북 평화학교 개원을 하며 남북 교류 협력사 제도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살펴보자면 남북이 정치 체제와 법률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그러려면 서로 혼란과 충돌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에 남북 교역의 전문가로 완성하여 미리 대기하는 일이야말로 남북 교역의 추선이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중국을 통해 해외 자본 등이 북으로 유입될 것이고 남북의 경제적 이익도 뻔히 해외로 빼앗기게 될 것은 매우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 민족은 우리 힘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남북 교육 협력사 제도를 만들어 우리 스스로 힘으로 남북 교육의 주역이 되는 일이 시대적 소명임을 천명하며 그 기반이 되는 평화통일학교 출범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축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자유로운 이제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요. 그 이전에 남북관계에 훈훈한 분위기를 한번 조성하듯이 우리 이 오늘 이 자리 좀 훈훈한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기 위해서 우리 예술위원장님, 그 위원장님, 기타 위원장 한번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면접 잘 들었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이 분위기에 이어서 바로 이제 자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위원장님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예, 위원장님 한 말씀, 저 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먼저 이제 저희가 이 처음 자리치고는 그래도 이 많은 바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바람에 따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남북 교류 협력에서 새로운 모습을 한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줌 같은 경우는 중국이 메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줌을 통해서 들어가기가 서버가 쉽고요.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까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다 그러면 폐쇄적이었어요. 북한 얘기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모르는데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비대면 방식으로 남북한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인간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개방적인 형태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대국민적으로 안정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과연 한반도 정세에서 남북 교류 협력이 어떻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가. 아무래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 한반도 평화회의 자체가 전형 인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의견이나 이런 내용을 북한과 교류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정식으로 각 대학, 남북한 대학들이 참여하는 정식 학교가 되기 전에 유튜브 상태에서라도 한반도 관련해가지고 어떤 평화적인 평화통일학교의 그런 모습을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해보자. 이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그 줌회의에서 이제 화상회의라는 우리 남북 이산 가족들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 많은 성공을 못 거뒀어요. 예. 아주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줌 같은 걸 활용해서 중국이란 그런 거에 하면은 뭐 이북 중에도 들어오기도 쉽고 예. 나오더라고 아주 좋으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의견을 좀 취합을 해서 시민들에 다시 한번 이런 뭐 제도적인 그걸 할 수 있는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또 공감하고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서울대 통일한반도 인프라센터를 하면서 12, 13년 됐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지금의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은 어떻게 이제 남북 교류에 대해서 그걸 듣고 북한의 그 전면적 우리가 통일이 됐다 했을 때는 그 민족이 제약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반도에 관련된 국가들,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타 통일 한반도 인프라센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한국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다가 그때 우리가 만들었고 지금은 그 명령을 참 안타깝게도 유지하고 없습니다. 유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평화통일학교가 그 대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 교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사실은 모든 학교의 교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의 교류.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기 전환이 굉장히 안 되는 게 통일 문제, 어제 남북 문제, 그것도 교육 문제 이렇게 봤을 때는 사람들이 움찔해요. 지금 우리 증사가 그동안에 우리가 지내온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분단의 70년이 넘는 세월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하기로 보여요. 과연 될 수 있을까?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정부에 드러났던 일이 용수사비가 된 일이 거의 해봐야죠. 그 남북 이사가의 찾기 같은 것만 해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이 학교를 통해서 좀 바꾸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우리가 사회계층에서 경제교류라든가 문화교류라든가 그걸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 우리 그 평화통일학교의 이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그저 삼중형도 앞에 있는 게 그 앰플 같은 게 이게 뭐예요?
이건 핵이죠. 이건 노코비다라고 이 코로나 약 치료제입니다. 저희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전통 우리 의학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아마 지금은 음료로서만 출시했는데 공식 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내일모레 프랑스로 갑니다. 대통령 초청으로 해서 세계를 좀 알려질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좋은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무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 외에도 지금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같은 동포인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뭐 이런 그런 지금 앱들도 보내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신데 혹시 계획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지금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북한도 지구촌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코로나에 같이 우리 전토고. 그렇죠. 그게 이제 아주 좋은 제품이 개발된 게 지금 음압시설을 대신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개발됐어요. 그래 1000만 불어치 정도니까 오늘은 한 125억 정도 되겠죠. 그 기증을 받아서 지금 현재 세계 한반도 평화회의가 그 기증을 할 수 있는 기업 통일부에 등록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 실적이 뭐 물건 주는 것도 한 번은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사실은 실질이 중요한데 형식이 실질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거든요. 형식은 실질을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편리한 질서란 말입니다. 형식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형식을 위해서 실질을 희생하고 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모순, 또 특히 남북 간의 다른 어떤 그런 환경, 그 속에서 이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탄생을 했으므로 그걸 갖다 서로 관계성을 정립해서 잘 만들어가는 게 남북 교육 그리고 협력사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정말 실질적 지금 소명을 가지고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데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시대의 그 분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하튼 오늘 토론회 임해주신 우리 임원님들 모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우리 임원님들의 바람처럼 남북관계가 반드시 하여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임을 모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